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6월 29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 투자의 방향성은 딱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또 방향성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성. 제가 지금 비상이에요. 저 또한도. 지금 같은 변동성이 바이올리티가 너무 심한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을 리스크를 관리를 해드리면서 초과 수익을 좀 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의 비중을 한번 청산이 들어가야 됐고 그 다음부터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코비드 19 첫 번째 터졌을 때 ETF로 수익 보기가 수월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별 종목이 아무리 세도 전체적인 장세가 밀어붙여 버리면 전체 종목이 다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고 코비드 19 첫 번째로 터졌을 때 방향성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연계지수 상품에다 투자를 했고 이제 주가 지수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을 좀 투자를 했고 반대로 좀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은 인버스 투자를 함으로써 이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향을 봤을 때는 이 방향성 투자를 또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빠른 단기간에 반등폭에 성공을 했지만 증시를 부양하고 경기를 부양을 해준 게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지금 미국에서는 뭐였지? 미국에서는 로빈 후드라고도 얘기하고 일본 개인 투자자를 뭐 닌자 투자, 뭐 닌자 투자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동학농민 운동이다 해가지고 동학 개미 운동이죠. 동학 개미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 개인들의 주체로서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신용을 썼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투자 심리가 매우 약하다. 그리고 롱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악영향이 끼치면은 변동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 자본 금액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투자자들은 기간이 6개월이 됐든 12개월이 됐든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변동성을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셧다운 우려로 주가 지수라든지 추후의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안 좋게 좀 제시가 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방향성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 장세로서 개별 종목들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개별 종목들이라고 따지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선도주들을 매수를 함으로써 리스크는 좀 피하고 그래도 많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또한 혹시 이런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를 수 있는 선도주들을 좀 물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좀 빠르게 시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텍사스, 캘리포니아 할 거 없이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안타까운 게 그놈의 개성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개성을 생각하다가 지금 미국이 난리예요. 목숨보다 개성 생각하다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말을 더럽게 안 들어먹어요, 코쟁이들이.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모임 갖지 마라. 마스크 좀 써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서로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유지를 함으로써 좀 해라라고 하는데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가고 해변에서 파티 열고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 난리를 치다가 지금 현재는 몇백만 명이 감염되고 몇십만 명이 사망을 했죠. 따라서 이번에 선진국들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죠. 이상주의적인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선진국들의 대처 능력을 보면서 이 선진국들이
본인 그만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뭐 선진국스럽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다시 보게 됐고, 위기 대처 능력은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미국이 지금 난리다. 좀 말이 좀 딴 데로 새기는 했지만 미국이 이러한 개념 없이의 개성주의를 외치다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지금 현재 셧다운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셧다운 우려 조짐이 나오고 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음주를 금지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이 급증하면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바는 전부 다 영업이 정지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 전체에서 주점에서 음주가 금지가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셧다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전일 하루 동안에는 8,942명으로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전에 최고치였던 저번 주 수요일 날은 지금 5,000명이었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벌써 확진자가 3,000명이 늘어난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 텍사스주도 주점의 영업 중단 등 봉쇄 조치 강화 방침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플로리다도 그렇고 지금 보시게 되면 텍사스도 난리입니다, 여러분들. 텍사스는 미국의 중남부 최대 인구가 밀집돼 있대요. 최대 인구가 밀집돼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지사, 그레그 에봇 주지사, 텍사스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모든 술집 영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식당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총 수용 인원은 50%까지만 받도록 허용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 영업 시설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텍사스주가 제일 먼저 경제 정상화를 먼저 시작한 주였습니다. 경제 정상화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경제 정상화가 빠르게 시작을 했지만 그만큼 어떠한 관리가 대체적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일으켰고, 이거에 대해서 경제 정상화는 앞으로 시작을 할 때 더 어렵게 됐다라는 거죠. 훨씬 더 어렵게 된 거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온 거였는데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악영향들이 시장을 많이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 호킨스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텍사스 주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13만 명이래요, 여러분들. 13만 명. 그런데 지난달 1일까지, 저번 달의 1일까지만 해도 3만 명 채 안 됐었대요. 3만 명 채 안 됐었다. 그럼 벌써 10만 명이 늘어난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확진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까도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개별 종목들은 진짜 올해는 주가 지수가 막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은 코비드 19에 대한 치료제, 백신 개발 이런 기대 종목 등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면은 방향성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ETF라든지 펀드 상품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의 폭을 좀 넓히는 방안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안 망하겠지 하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6월달이죠. 거의 7월달 다 되는데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안 올라서 12월 말까지도 수익을 못 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말이죠. 왜냐면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러한 우려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앤서니 파우치 미국 이 전염병 연구소장이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러분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거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미국에 39,972건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정점을 찍었던 4월 수치를 뛰어넘었다. 4월 달이 정점을 찍었던 달이기도 했어요. 그 후부터 주가 지수가 빠르게 반등을 했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로도 볼게요. 4월 달로 해가지고 주가 지수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이 4월 달부터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코비드 19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러한
이 호재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었어요. 4월 달부터. 3월 말에 바닥 찍고 4월 달부터 반등폭이 일어났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4월의 수치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점이 어디까지가 정점이냐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더 무서운 거는 더 많은 사망자 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전체 사망률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사망률이 다시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바이러스는 대부분 여기가 중요하죠. 파우치 소장은 현재 바이러스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처음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는 대체로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이 걸린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된대요, 여러분들. 변이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사망률이 높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코비드 19에 대한 변이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의 사망자 수치가 빠르게 늘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마스크 꼭 쓰시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몇 주는 병원 시스템이 과부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비즈니스를 닫고 봉쇄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 안 좋았던 악몽들을 다시 깨우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 그러면은 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시장이 말해주고 있지 않냐. 지금 시장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의료진들이 다시금 비즈니스를 닫고 봉쇄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거는 7월 달에 있을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전까지는 움직이기에는 너무 뇌동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사리 이거를 섣불리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7월에 이 미국의 상원의원회, 하원의원에서 경기부양 정책 그리고 QE 양적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추가 예산안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지를 확인을 한 후에 반등의 기회는 한번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반등 때에 최대한 이 안전마진을 지키고 나서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ETF 방향성에 투자를 하거나 개별 종목으로서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는 방향으로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영구적으로 매장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CNBC가 보도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구적으로 소매 매장 문을 모두 닫고 온라인 매장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디지털 매장인 마이크로소프트닷컴에 투자하고 엑스박스와 윈도우 매장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다시금 셧다운에 들어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애플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들. 애플이 문을 닫았고 아마 한국의 애플 관련 부품,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 관련주들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아마 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향후에 실적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셧다운 우려들이 지금 현재 많은 산업군들에 대한 경쟁 성장률을 저해하고 있다. 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이 다시 꿈틀대요. 미중 무역은 어차피 얘네들 끝나지 않는 싸움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미중 무역으로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셧다운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기 때문에 미중 무역은 일단 잠시 제껴두고 셧다운에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고 지금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출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다 던졌습니다. 이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그러한 공포감들이 있기 때문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지금 던지기에는 매우 지금 고민을 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갈등이 된다. 아, 지금 던져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뭐 조금 더 홀딩해서 반등에 대한 기회를 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생각을 하기로는 7월 달에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각국의 지금 현재 WTI 원유도 지금 오펙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감산 합의를 연장을 하고 있고 7월 달에는 경기 부양 정책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급락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상쇄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들을 확인을 하고 시장의 반등의 조짐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서서히 익절을 하거나 비중을 좀 낮춰서 안전 마진, 리스크를 확인을 하고 추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을 관망한 후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도 또한 똑같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저 또한도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서 밤낮으로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대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일각에서는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코비드 19이 변이가 되고 있어서 백신을 만들어도 이 변이된 코로나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오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의 이 가운데서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가 제일 큰 고민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ETF뿐만 아니라 방향성으로도 투자할 수 있으면 방향성에 투자를 하고 이를 넘어서 최대한 피해를 덜 보는 개별 종목들, 산업 섹터들을 잘 선정을 해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주식 투자 마을을 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치셔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과 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여러분과 지금 올해 2020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같이 살아남는 주식 투자 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